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승 차트인 와일드싱 집요와 주신 관객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진행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티켓팅 너무 치열하셨죠? 네, 이 자리에 성공하신 관객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오늘 특별한 응원군 두 분과 함께 영화 속 추성군을 연기한 오정수 배우님까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황동혁 감독님, 신문경 배우님, 그리고 오정수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세 분 자리하셨고요.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서 사진 찍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일드싱 아마 여러 번 관람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관객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관객분들 계실지 살짝 여쭤보고 싶거든요. N차 관객이신 분 손 한번.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마 장기 흥행을 위한 아주 좋은 발판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분 먼저 인사 한 말씀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황동혁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싱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정수 배우님을 좋아하는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온 황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신민경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곤 씨의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신문경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정수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유빛깔 최성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최성곤 생일 파티 혹시 참석했던 분들도 계세요? 네, 거의 뭐 6월을 매일매일 최성곤과 함께하는 분들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오정수 배우님이 굉장히 큰 무리를 하셨다고 들었고 또 여러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만큼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와 와일드싱에서 정말 명연기를 보여주신 오정수 배우님의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징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오정수 배우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크린을 뚫고 그 캐릭터로 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여튼 의도치 않게 하여튼 즐거운 나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힘들지는 않으세요? 생각보다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이 짧은 행복한 시간을 잘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경 배우님과 황동혁 감독님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걸출한 코미디 영화죠. 수상한 그녀로 호흡을 맞췄던 황금 콤비이기도 한데요. 두 분도 영화를 무척 재밌게 보셨다고 들었고 또 최성곤 캐릭터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영화 와일드싱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또 수상한 그녀의 오드리를 잇는 캐릭터죠. 한국 코미디 영화 계보에 남을 만한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두 분께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할까요? 예, 저희 뭐 수상한 그녀랑 이 영화가 뭐 꼭 별이 다 비슷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음악이 그 영화에서 주요한 어떤 소재이자 테마로 쓰이고 그리고 또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코미디라는 점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 이런 음악들을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좋아하고 그때 한참 젊은 시절에 즐겼던 그런 것들이라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시절 음악과 제 추억들도 많이 떠올리고 하면서 재밌게 봤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등장하는 그 최성곤의 그 무대 그 충격적인 외모와 거기에 또 걸맞는 그 앙증맞은 제스처들 그 순간에 약간 이미 무장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계속 빠져들면서 봤고 뭔가 계속 의외성이 있는 코미디가 계속 관객을 저를 즐겁게 해주던 영화였습니다. 뭐 제일 재밌던 순간을 꼽으라면 역시 또 우리 최성곤 씨 연기였는데 그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쫓기다가 경찰들한테 그 코미디라는 것이 그런 지점에서 발생하잖아요. 다들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예상 밖의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린 것처럼 웃게 되는데 그 경찰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고 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운전사가 고개를 숙여서 그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완전히 그 허를 찔린 느낌으로 진짜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성곤 나올 때마다 거의 어떤 큰 기대감을 갖고 봤고 항상 그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2시간 내내 기대하고 또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의 코미디 영화도 또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뭐 제 영화에는 근데 늘 좀 코미디를 넣으려고 하는 편이라 뭐 오징어 게임도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웃기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코미디 장르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르를 하더라도 뭔가 유머가 있는 웃음이 있는 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 건데요. 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극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빵빵 터지면서 영화를 봤던 게 얼마만이지 싶었던 아주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관람했던 영화였고요.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그 뮤직비디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그 이원석 감독님이라고 킬링 로맨스를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이걸 꼭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일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감독님께 제때 답변을 못 드리고 좀 이제 넘겼었는데 이제 와일드싱을 이제 극장에서 보러 갔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독님께서 이제 연출하신 게 이거구나 하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보았는데 너무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막 그 예열을 이렇게 충분히 했다고 했나요? 그 뮤직비디오서부터 너무 재밌게 관람을 했고요. 정말 저는 오정세 선배님의 연기에 너무나 많은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됐었어요. 이제 코미디 연기가 저는 항상 어렵다고 제일 어려운 장르가 코미디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수상한 그녀도 그래서 연기할 때 많이 좀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수상한 그녀 촬영할 때도 이제 많이 초반에 상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정세 선배님의 연기를 항상 보면 어떻게 저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그리고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해서 연기해내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돼요. 그것도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게 가장 저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은 항상 그 상황에 그 캐릭터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는데 거기서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 에너지 그런 게 너무 보면서도 많은 공부를 했고 나라면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연기적으로 공부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좀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있었던 최성곤과 지금의 오정세 배우님 너무 다른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과연 동일인물이 맞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연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보면 정말 황도현 감독의 말씀처럼 최성곤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매번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영화 끝날 때까지도 저 캐릭터는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또 심은경 배우님 말씀처럼 진짜 조금만 넘쳤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조금 모자랐으면 그렇게 우리를 웃기지 못했을 텐데 너무 정확한 지점을 오정세 배우님이 찾아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손재공 감독님과 이 영화를 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받으셨던 시나리오 속의 최성곤도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었겠지만 오정세 배우님이 입체적으로 스크린 위에 만들어낸 캐릭터에 더해진 그 오정세 배우님만의 터치들이 이 캐릭터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갑자기 아 그렇구나, 왜 최성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왜 이렇게 최성곤의 팬들이 많아졌지? 갑자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지?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이게 뭔가 한국 영화계를 휩쓴 그런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제 왕사남의 단종이 있었고 또 한국의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또 다른 걸 살펴보면 늑구였거든요. 단종과 늑구 뭔가 그리고 최성곤 이어진 뭔가 공통점이 저는 느껴져요. 뭔가 어딘가 짠하고 어딘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고 그러면서 어딘가 이렇게 애잔하고 귀엽고 단종 늑구 최성곤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인간 오정세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아우라가 이 트라이앵글이 거의 뭔가 이 지금 올해 한국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깊은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종 늑구 오정세 맺히고 이런 최성곤. 네, 알겠습니다. 이거였구나. 이래서 최성곤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단종께서는 돌아가셨고 늑구는 오래 굶었지만 최성곤은 그 정도. 최성곤은 39주 2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보면 또 예쁘게 단종도 예뻤잖아요 영화에서. 늑구도 보면은 귀여운 데가 있습니다. 약간 뭔가 다 통하는 데가 있다 이게. 감독님 말씀 이후로 누군가가 밈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세 가지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단종, 늑구, 최성곤이다. 바로 치고 오정세. 황우영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장기 흥행을 이어가려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화제의 몰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종과 늑구와 그 최성곤을 조합해주신 능력자분께서는 네, 빠르게 예, 제가 뭐 생각해온 거 아니고요. 여기서 보다가 갑자기 진짜 불현듯이 스쳤어요 머리를. 네, 그럼 이제 오정세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시나리오 위에 오정세 배우님만의 더해진 터치들이 어떻게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정세 배우님께서는 글 속에 있었던 최성곤에게 어떤 것들을 더해주고 싶으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 장르이긴 하지만 이제 최성곤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래요. 당황하셔가지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곤이도 그렇고 성곤이도 꿈은 무대 위의 가수인데 지금 현실은 어떤 멧돼지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곤이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또 자기만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지점이 어떤 관객분들과 어떤 끈을 이어주는 어떤 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성곤이의 그 마지막 무대가 저게 뭐라고 저 친구는 저렇게 아등바등 하나 이해가 안 되다가도 어느 지점에서는 좀 그 친구를 좀 응원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성곤을 조금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언급해 주셔서 그 장면 찍으실 때의 비하인드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거의 저는 CG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정도였는데 어떤 거? 토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설정 위에 성곤이가 마지막 무대를 할 성곤이는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로 승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곤이의 정서는 그 누구보다 그 마지막 무대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으면 좋겠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으면 좋겠고 그 무대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의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컸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또 반대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친구가 가면 갈수록 그 누구의 신체보다 힘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 두 지점이 그 무대에서 만났을 때 벌어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는 응원도 되고 페이소스도 느끼지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명연기였죠. 고생하신 우리 정세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 인생 전체를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 그리고 실제로도 그날 너무 숨가쁘게 달렸던 사람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잘 전해졌었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토 사운드가 이렇게 멈췄다 다시 반복되는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관객들이 붙잡고서 놔주지 않았던 놀라운 테크닉의 장면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도혁 감독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또 감독님 너무 여러 가지 장르, 사극도 찍으셨고 스릴러도 찍으셨고 휴먼 드라마도 찍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모든 장르 안에 코미디, 유머를 넣는 부분들을 또 고려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코미디 연출에 있어서 또 배우와 함께 코미디 연기를 디렉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연기는 방금 은경 씨도 그렇고 오정세 배우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뭔가 웃기려고 막 개인기 같은 연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새길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잠깐은 웃길 수 있지만 작품 전체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진지하고 충실하게 연기하는데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웃음을 자아내는 연기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코미디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은경 양이랑 수상한 그녀를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 못 하실 텐데 어쨌든 그 할머니였다 젊어진 우리 은경 양이 자기 살던 집에 찾아가서 그 손자가 좋아하는 여자로 가서 같이 저녁밥을 먹다가 아들, 성동일 선배가 연기한 아들 언제 오냐 막 언제 오시지? 막 했더니 늦게 오신대요. 하여튼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엄마로서는 이제 늦게 들어온 아들에 대한 당연한 반가움의 표시인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그게 웃긴 장면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가장 코미디가 제가 추구하는 좀 이상적인 코믹한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수상한 그녀 한 번 더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보신 지 오래돼서 조금 장면들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면은 한 번 더 보시면 왜 그렇게 당시 900만에 가까운 흥행을 했던 작품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경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두 분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셨지만 그 두 캐릭터 다 내내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캐릭터기도 하고 배우는 또 배우가 본업이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역할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 수상한 그녀 했을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서 두 가지를 다 달아내야 되는 그 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오정세 선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방법론이 있는지. 두 분의 그 경험담을 같이 그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보컬 레슨을 한 달 반 정도 받았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래 레코딩을 이제 했었는데 특히 그 마지막 곡인 한 번 더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이제 좀 고음도 나오고 이래서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공을 했죠. 그 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에 맞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빗물 같은 경우는 그때 한 번에 오케이가 거의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데모 따듯이 그냥 땄었는데 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걸로 가자라고 해서 그거는 오히려 그냥 딱 한두 번 불렀는데 그냥 바로 오케이가 났었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는 역할이니 그거에 맞게 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저는 보컬 레슨을 좀 따로 받으면서 연습도 하면서 네,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 고음 와 이런 거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하셨는지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굉장히 되게 표정이 막 고음을 그 감정을 되게 실어서 불렀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은경 배우님은 이제 녹음을 하고 한 번에 오케이가 되기도 했잖아요. 저는 한 번 이제 녹음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 제 목소리랑 어떻게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믹스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첫 녹음을 하고 저는 그 부스 안에 있고 그 이렇게 토크백이라고 그러나요? 바깥에 안 들리는 거. 제가 노래를 한 곡을 뭐 끝내니까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문 온 게 선배님 혹시 맥주 한잔 하시고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사실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배우이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가 됐든 이제 저 보출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가창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후반 작업으로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제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제 얼굴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부르는 어떤 그 언밸런스 하면서 스스로와 막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 같은 것도 좀 생기셨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트레이닝을 받긴 받았거든요. 보컬 트레이닝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는 랩은 최성곤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큰 음원 사이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랩은 없더라고요. 음원에 그냥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최성곤 작사는. 네, 이 영화 속에 있는 음악들이 워낙 좋고 노래가 좋다 보니까는 진짜 두 곡 모두 지금 음원 차트에 차트에는 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객들이 끝나자마자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노래 계속 따라 부르면서 나오는 광경들도 종종 목격이 되거든요. 또 심경 배우님은 올해 또 K-팝의 팬이기도 하시고 더 즐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관통한 어떤 그 시절의 무드를 너무 충실하게 잘 재현한 작품이니만큼 조금 연배가 있으신 관객분들한테는 좀 추억 여행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분께 좀 가벼운 공통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영화 보시고 나서 다시 찾아 들었던 그때 그 시절에 K-팝이 있었다면 어떤 곡이었을지 오정세 배우님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었나요? 그냥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즐겨 들었던 가수는 G.O.D 분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었던 것 같고 그거랑 번외로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최성곤이랑 결이 맞는 조금 음악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라조 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최성곤 노라조 맞죠? 네, 노라조가 저는 일기예보라고 생각했는데 노라조 맞죠? 되게 까부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노라조. 아이다 하면서 막.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노래가 퍼포먼스는 되게 과하고 웃기지만 음악적으로는 되게 그 누구보다 조금 진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되게 이렇게 막 투머치한 과장된 어떤 뭐가 즐겁기도 하지만 진한 정서가 저한테는 묻어나는 느낌이 있었고 제목 비행기, 거북이의 비행기 같은 노래, 그러니까 되게 밝지만 정서적으로 뭔지 모르게 진한 음악들을 최성곤이랑 약간 연결시키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심은경 배우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뭐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보고 나도 저기 걸그룹 역할을 해보면 되게 재밌었겠다. 저 안에서 제 지인들 중에 이제 김태리 씨, 안은진 씨, 이솜 씨, 저 이렇게 해가지고 만년 3위 그룹으로 나왔었더라면 되게 재밌었겠다.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고요. 또 뭐 그때 당시 이 시대 때의 음악들 저도 많이 들었었죠. 뭐 디바라는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3인조를 좋아하시네요. 뭐 업앤다운이라는 곡도 있었고 노래방에서 한때 되게 많이 불렀었고요. 또 뭐 H.O.T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지금 막 다 얘기하면 듀스도 있었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워낙 뭐 어릴 때 많이 조금 전 세대이려나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곡들 다시 또 찾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작품을 또 하게 되면 되게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혹시 그 3인조 걸그룹을 하신다면 어떤 포지션을 욕심이 나세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이제 4인조였고요. 네, 4인조 저는 이제 뭐 막내죠. 뭐. 네, 막내 포지션에 이제 언니들 말 잘 듣고 이제 음악에 굉장히 진심이 있는데 이게 그 열정만큼 이게 실력이 조금 살짝 이제 부족한 그럼에도 이제 열심히 이제 언니들 말 듣고 그룹 활동 이어나가는 그런 캐릭터면 어떨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꼭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도영 감독님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셨나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뭐 근데 심은경 배우는 걸그룹보다는 한스밴드 같은 그냥 밴드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왜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걸그룹 할 수 있지.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에스파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성공은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세대가 있다 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일단 문화혁명이었어요 정말. 이런 노래를 정말 들고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면서 세상에 없던, 한국에 없던 어떤 이런 음악들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이었고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 보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그때 추억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말듯이 같이 보는 모임들도 요새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영화 끝나고 노래방 가면 그렇게 재밌대요. 영화 보고 나서 노래방 가서 같이 이렇게 추억여행 선곡하다 보면 진짜 몇 시간이 훌쩍 지난다고 하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옛날 추억들 즐겁게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정세 배우님 워낙 많은 역할들을 또 20년 넘게 배우 활동하면서 해오셨고 특히 최근에 맡았던 역할들이 또 아까 황도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소환하게 되는 늑구와 단종을 떠올리게 하는 비애와 비감과의 뜻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핍을 가진 캐릭터들이 오정세 배우님한테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들을 너무 배우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 어떤 포옹의 온기 같은 거를 느끼게 돼서 더 마음이 가는 것도 같거든요. 정세 배우님 혹시 그런 캐릭터들이 배우님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떻게 이 친구를 작품 안에서 연기로 다독여주겠다 생각들을 하시는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마다 캐릭터마다 그 만나는 지점에 대한 정서는 좀 다른데요. 이 최성곤이라는 친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거에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좀 진하고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로 다갔던 것 같고 물론 책에도 많이 그게 녹여져 있었었고 그 녹여져 있는 것들을 큰 줄기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감독님이랑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조금씩 채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보이면 이 인물이 가진 결핍이 그래서도 잘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결핍이 그래서도 잘 느껴지시는지. 아 인물이 그래서요? 가진, 네. 아 그래서 굵직한 결핍이 있는 친구, 꿈에 대한 열망이 강한 친구라는 것만 딱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거나 그러니까 작품 속에 녹이는 과정은 이제 끊임없이 현장에서 가기 전에 감독님과 많이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시나리오에는 뭐 만년 2위 최성곤이라는 이제 글이 있었는데 그게 39주 연속 2위면은 조금 더 관객들이 체감하기에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정서가 생길 것 같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크진 않지만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아까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가니까 뭐 호흡법으로 빨대로 호흡을 계속하는 어떤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성곤이는 그 무대를 가는 와중에 빨대로 호흡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 편의점에 가서 빨대 한 5뭉치 정도를 구매해가지고 감독님 요거 혹시 뭐 성곤의 앞자리나 여기 어디에 놓아도 될까요? 해서 허락받고, 그게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막 타이트 샷이 잡히고 이러진 않지만 그런 동선이나 소품이 제 옆에 있고 그걸 빨대를 계속 찾아서 하면서 운전하는 성곤이면 그런 어떤 정서들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39주 2위라는 아이디어를 오정세 배우는 직접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설정이 없었으면 짠함이 좀 희석됐을 것 같아서 39주 2위는 봄부터 겨울 직전까지 2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없지 않나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정세 배우님 워낙 또 많은 작품들 연기해 오셨고 황정혁 감독님과 심은경 배우님도 와일드싱 이전에도 배우님의 연기를 여러 차례 따라오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혹시 와일드싱을 제외하고 오정세 배우님의 작품 속 연기 중에 특별히 좀 좋아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딱 뇌리에 딱 각인된 건 저는 이제 남자 사용 설명서의 이승재 그 스타, 거기서도 스타 역할이셨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너무 재밌었고 인상적이었고 진짜 잊지 못할, 지금도 약간 그 찾아보는 유튜브에서 그런 명장면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여기서 뭐 그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려다가 계속 뺨 맞는 장면도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알몸이 돼가지고 차에 타고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벌거벗고 운전을 하는데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창문을 내리는, 정말 제가 극장에서 한번 보면서 거의 진짜 손에 뭐 탑3 안에 꼽힐 정도로 진짜 소리를 내서 웃었던 장면이라 아무래도 그 남자 사용 설명서의 그 캐릭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와일드싱의 최성곤은 좀 계속 마음이 좀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웃기게 하는 캐릭터면 남자 사용 설명서의 굉장히 진짜 기절할 것 같이 만드는 캐릭터잖아요. 약간 뭔가 재수 없는데 또 그렇게 막 밉지는 않은, 뭔가 밉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셔서 불쌍한 사람을 하든 조금 못된 사람을 하든 그 정말 되게 타고난 능력이신 것 같아요. 네, 심은경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킬링 로맨스에서 아주 잠깐 이제 너무나 임팩트 있는 그 불가마한 선전. 와 정말 영화가 끝나는 내내 그 얼굴이 계속 뜨겁게 더 뜨겁게 계속 너무 맴돌고 막 거기가 있네. 이게 그 연기가 그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너무 과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코미디 연기인데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 불가마한 어떤 아이디어와 이제 생각을 담아서 하셨는지 너무 제가 질문을 하게 됐네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코미디 어떤 장르,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어떤 인물보다도 더 예민하게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 같아요. 이건 과하지 않나, 인위적이지 않나를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검열을 하는 편인 것 같고 불가마 씨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바탕이 돼서 어떤 그 과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뿌리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작품을 안 한 어떤 새로운 누군가의 감독님이 그런 디렉팅을 주셨다면 저도 그 안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근데 불가마는 어차피 한번 발맞춰본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고 그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어느 정도 해도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너무 과하게 했으면은 편집에서 분명히 조절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온 어떤 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하셨던 모자무사의 그 박경세라는 감독, 컴플렉스를 가진 영화 감독력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되게 공감 가는 황동만보다 박경세가 훨씬 더 공감 가는 캐릭터였어요. 입봉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뭔가 어떤 죄의식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그걸 계속 이겨내려고 감추면서 이겨내려고 속으로 노력하는 그런 저 감독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내면의 어떤 갈등이나 고통들 이런 걸 그대로 너무 잘 보여주셔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오정세 배우님 본인이 연기하셨던 캐릭터들 모두 다 아끼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유독 좀 더 정이 가는 캐릭터가 연기 작품 중에서 있다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아끼고 싶까 약간 제가 배우로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만큼 이뤄내고 싶다 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훨씬 더 내가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막 소화하고 있네 해서 만났던 친구가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상태라는 인물이었고 그 친구는 되게 초반에 어렵게 만났지만 되게 저한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준 친구여서 상태라는 인물도 되게 저한테 귀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남자 사용 설명서의 승재도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더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남자 사용 설명서에 다른 역할로 캐스팅이 되어 있었고 이제 주인공이 계속 이제 안 찾아지는 와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우리 영화 엎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네가 할래? 뭐 이렇게 저야 좋지요. 그러면서 반 장난식으로 이제 됐지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저희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작사도 설득해야 되고 투자자도 설득해야 되고 관객들도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길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이제 작품이었었는데 그런 산들 넘어서 만난 작품이어서 그 작품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도 딱 오정세 배우님 상태 얘기했을 때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태가 전해줬던 큰 위로를 저희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정말 20년 넘게 긴 시간 따뜻한 위로와 공감과 사랑들을 보여주신 오정세 배우님께 세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객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더 많은 관객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소감과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정세 배우님 한 분을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맨 뒤에 계신 맨 뒤에 계신 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뒤에 화면처럼 최송곤 씨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중독됐는데요. 궁금한 게 그 와일드싱에서는 네가 좋아 2집 활동만 나왔는데 혹시 영화에 담기지 않은 1집 활동이나 최성곤 캐릭터의 비하인드 같은 서사가 궁금합니다. 노래는 저도 잘 저도 네가 좋아만 급하게 받아서 급하게 연습을 하고 이게 내 노래구나 해갖고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고요.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편집에서 드러나긴 했는데 성곤이가 왜 멧돼지 사냥꾼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제가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제 감정적으로 제가 못난 아들이 됐습니다. 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막 우는 씬이 하나 있었고,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님 산소 뒤에 멧돼지가 저희 산묘를 반 이상을 다 파헤쳐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심정적으로 저는 이제 편집본을 못 봤지만 이제 제가 그린 거는 화난 성공과 파헤치고 있는 멧돼지의 이제 투샷, 긴장감. 보통은 사람이 도망가기 마련인데 보고 있다가 성건이가 맨손으로 멧돼지한테 돌격을 하면서 멧돼지는 왜 얘가 오지 하면서 놀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맨손으로 처음 멧돼지를 잡아서 잡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멧돼지 유해 동물을 내가 사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편집이 됐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 스크린 뒤에 있는 건 최성곤 씨가 아니라 오정세 배우님이니까는 네. 또 다른 관객분 이번에 신경배 한 분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기 눈에 저기 스트라이프 초록색. 감사합니다. 저 무대 의사 다닐 때마다 오정세 배우님께서 와일드 씨는 꿈을 찾는 영화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무대 인사 전까지는 그 오정세 배우님의 연기를 다시 보고 싶어서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약간 꿈을 찾는 여정에 집중을 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N차를. 그런데 진짜 각자 역할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찾아가는 해피엔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황동혁 감독님, 또 오정세 배우님, 신은경 배우님 모두 다들 저희가 꿈꿀 수는 있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이미 선택을 하시고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영화 현장에 있어야겠다, 역시 나는 감독을 해야겠다, 나는 연기를 해야겠다 하시는 결정적인 계기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분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으실까요? 약간 이거 한 70대 정도 돼서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영화를 하기를 결심하게 된 어떤 순간이 있는가? 뭐 그 질문인가요? 이 일을 왜 하게 됐는가? 그게 뭐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저걸 해야겠어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신압으로 이게 조금씩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저는 뭐 결정적인 계기는 원래 대학교 때 이제 영화를 많이 봤는데 뭐 영화 감독이 되려고 본 건 아니고 방황을 많이 해서 이제 좀 학교도 휴학하고 하숙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매일 영화를 봤어요. 테이프를 빌려다가 그러다가 영화가 그냥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영화를 몇백 편을 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도 영화에 대한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다음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냥 어머니가 어디서 옛날에 그 당시에 되게 귀했는데 90년대 초반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한 대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로 비디오 교실 이런 데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VHS 테이프를 넣고 뭐 주말에 어디 가가지고 뭘 찍어 오시고 그래가지고 TV에 켜고 연결해서 막 보시고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카메라라는 게 별로 스냅 카메라는 있지만 비디오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들고 저도 호기심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걸 들고 나가서 학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의 모습을 찍고 주변 뭐 그렇게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 카메라가 생겼던 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기는 했습니다. 네.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재주는 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영화가 나한테 더 적성에 맞고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시면서 준비가 돼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딱 비디오 카메라를 선물로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물로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취미생활 하시려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찍은 건데 제가 그게 갑자기 이제 눈에 밟혔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네, 신은경 배우님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있나라는 이유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하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연극 왜요? 어떻게 하게 됐냐? 어떻게 왜 하- 하고 있을까? 대답을 잘못한 건가? 아니요, 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계기를 또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심은경 배우님은. 뭐 그런 어릴 때는 연기를 하는 게 마냥 이제 즐거웠으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이렇게 내가 보람차고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연기라는 게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욕심, 어떤 열정이 계속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도 이 연기라는 게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어려우니까 이걸 왜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때도 있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찾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연기를 할 때의 어떤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기치 못한 어떤 연기를 저도 모르게 툭 나왔을 때 그 순간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끈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연기가 많이 어렵고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이 연기를 하는데 재능이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촬영을 하거나 뭐 최근에 이제 연극을 했는데 연극을 할 때라던가 그 순간에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그 현장에 딱 놓여져 있을 때 빠져드는 그런 어떤 몰입감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떠신지?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냥 마냥 추상적으로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거슬러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제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인문계를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대학을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제 의지대로 어떤 걸음을 걸었던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대학교 과를 정할 때 나는 평생 무슨 직업으로 살아갈까 처음 고민을 해본 것 같고 그러면서 처음 제 진로에 대해서 처음 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연극영화과에 가서 그냥 배우 활동을 했으면 그냥 마냥 추상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업으로 삼아도 될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냥 제 배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은경 배우님처럼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배우를 내가 지금 왜 계속 하고 있지에 대한 질문들과 답을 계속 찾아가고 맨날 바뀌고 한데 최근에는 보면은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갖고 허리 어디를 마사지하면 시원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허리 아픈 친구들한테 마사지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시원해하고 치유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거기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저를 발견했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작품을 해서 누군가에게 작품을 통해서 웃음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응원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 질문 덕에 저희가 세 분의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세 분은 너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덕분에 저희는 세 분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오정수 배우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가려운 곳도 대신 긁어주시고 슬플 때 웃겨주시고 울고 싶을 때 또 눈물도 나게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도 다른데 이번에 황조혁 감독님 한번 이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질문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지목해 주셨으니까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수상한 그녀들에서 카메오가 인상적이잖아요. 누군지는 언급 안 하겠는데 만약에 오정세 배우님한테 차기작에 카메오를 넣는다면 그게 최성곤의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 차기작에 오정세 배우를 카메오 특별 출연으로 쓴다면요? 글쎄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봐서. 저는 특별 출연보다는 이제 더 큰 역으로 좀 하고 싶고. 만약에 특별 출연을 한다면 그래도 뭐 최성곤을 굳이 뭐 또 최성곤을 쓸 것 같진 않고 뭔가 또 더 어울리고 더 재밌는 특별 출연은 캐릭터를 만들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성곤이란 캐릭터에 애착들이 많으시고 저도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특별 출연보다는 뭐 제작 대표님들도 있고 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성곤 비긴즈 같은 뭔가 최성곤의 이 39주 연속 2위 신화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최성곤의 이 좀 전사를 좀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나 재밌게 써가지고 만들어주시면 팬의 입장에서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덧붙여서 심은경 배우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오정세 배우님과 같이 연기 합을 맞춰보신다면 어떤 관계성으로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뭐가 좋을 어떤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삼촌하고 조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장르도 혹시 장르는 뭐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코미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의외로 호러 영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오정세 배우님 어떠신가요? 만약에 심은경 배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저는 사실 이게 사실 그려지진 않는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죽기 전에 만나지 않을까요?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로 만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장르의 어떤 관계로 만날까? 저도 그냥 궁금증이 더 커. 저도 어떤 만나게 될까? 이런 바램? 저도 궁금증이 그냥 있지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아직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혹시 황도현 감독이 두 분이 동시에 캐스팅한다면 이거 참 기습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 두 분을 한다면 동시에 캐릭터가 겹치진 않죠. 네, 겹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 4에 아마 최후의 대결을 펼치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지만 이제 오정세 씨가 이제 심은경을 배신하고 1등을 차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인간적인 갈등에 휩싸이는 하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심은경이 더 영악하게 이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두 분 다 초록색 추리닝을 입혀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꼭 심은경 배우님 걸그룹 출신으로 캐스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 말고 4인조. 그러면 또 다른 관객분 질문 가운데 손에 두 손 번쩍 들어주신 분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혹시 오정세 배우님, 유승용 배우님이랑 매우 친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유승용 배우님이 올리시는 최성곤 릴스가 정말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최성곤 릴스를 올리실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일단은 유승용 배우님이 와일드씬이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있으신데 정말 1도 없는 와일드씬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동료 배우님이신데 그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2차로 멧돼지 사냥꾼으로 해서 또 한 번 또 다른 모습을 또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가 끝이요라고 했거든요, 승용 형님. 그래갖고 새로 또 찍을지는 한번 제가 조심히 여쭤보고, 네. 근데 그게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 앞쪽에 손 흔들어 주신 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최성곤 같은 경우에 나는 발라더야, 나는 발라더야, 발라더는 실력이야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댄스 가수의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심경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좋다. 자기의 꿈과 생각과 가치관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곤의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가치관도 저는 좀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좀 신나게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발라더라고 했지만 발라드를 부를 때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했던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모두 짐작할 만한 변화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고에는 그 오디션을 보고 그 무대로 가면서 거울을 보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우유빛깔 최성곤이 아니야 해서 원래는 이발소 미장원에 가서 옛날 머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가는 설정이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 비주얼로 가는 것보다 멧돼지 사냥꾼으로 발라드의 정서를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영화적으로는 좀 결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쪽에 이렇게 손 반짝반짝 하시는 분, 네, 이쪽에, 네, 이쪽에 계신데요. 양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황동혁 감독님 그 1년 만에 오징어 게임 이후에 봐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에 마지막에 도움 주신 분들 하면서 뜨던데 혹시 영화에 무슨 도움을 주신 건지 오늘 저한테 이렇게 기습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당황스럽네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도움 주신 분들은 아니고 도움 주실 분이었는데 주신 분으로 일단 넣어놓고 제가 오늘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여기 오지 않았을까. 도움 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책임감을 느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아주 큰 도움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또 마지막 그 문장의 말투가 너무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도움을 주신 건가요? 라고 하는 말이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아쉽게도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와일드싱 상영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차에 또 무려 최성공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처음 보시면서 1회차 관람 때 너무너무 즐겁게 웃기만 하셨다면 2회차, 3회차 할 때는 또 다른 영화의 부분들이 잘 보이는 영화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이제 뭐 눈물을 주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 영화라서 영화가 주는 다양한 감정들과 재미들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최성곤과 오정세 배우님을 응원하기 위해 와주신 황동혁 감독님과 심은경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거예요. 가는 길에 계속 내가 무슨 도움을 줬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자,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단종과 늑구와 최성곤 가로치고 오정세다. 이 말씀을 오늘 끝으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 저는 이 와일드싱 보면서
뭔가 아주 한 번쯤은 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대담하게 좀 질르면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패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패기를 가지고 좀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다시금 좀 느끼게 된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참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너무 시원하게 영화관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본 영화였고요. 저도 언젠간 또 오정세 선배님이 또 연기하신 최성곤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 캐릭터를 또 만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고 아무쪼록 네 와일드싱 아직도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까요.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은 사랑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정세 배우님. 무대 인사 돌면서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제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성곤을 연기하면서 39주째 2등만 했었는데 그 2등이란 숫자가 그렇게 나쁜 숫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등이어서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도 없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찬 숫자이기도 하고 요즘 저희 영화 와일드싱이 성곤이랑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봉하고 계속 2위만 하고 있지만 제 바람이 있다면 1등은 한 번도 못했지만 300만, 400만 넘는 한국 최초의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 영화 응원해 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정세 배우님의 진심을 담은 말로 꼭 와일드싱이 39주째 2위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300만, 400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또 와일드싱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순간도 오늘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평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시고 관객과에 대한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